네, 주요 정당 영입 인사 가운데 화제의 인물 초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고 있죠. 오늘은 자유한국당이 영입된 분 가운데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이시면서 10대 독립기념관장 지내신 바 있는 매헌 윤봉길 월진회 이사 윤주경 이사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매헌 윤봉길 월진회라는 월진회가 뭐죠? 월진회는 저희 할아버지 윤봉길 의사가 상해로 망명하시기 전에 농촌에서 이제 계몽운동 하시면서 만들었던 어떤 청년 조직이었었어요. 그래서 1929년에 만들어진 걸로 이제 1946년에 다시 이제 부활하면서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정말 재미있었던 거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게으르고 사치스러워서 못 살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처럼 부지런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이렇게 할 때 그런 교육을 했죠. 네, 네. 그거에 저항해서 이제 뭐 야학도 하시고 또 정말 우리 스스로 힘으로 자급자족해서 우리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자 이런 뜻을 가지고 활동하셨었죠. 일종의 자국 국민에 대한 계몽운동. 그렇죠. 하신 그 만든 조직이 월진회. 네, 네. 아, 그렇군요. 장손녀라면은 윤봉길 의사가 이 슬하에 몇 자제분을 두셨죠? 큰딸 그다음에 아들 이렇게 둘 두셨는데 큰딸은 윤봉길 의사가 떠나시기 전에 돌아가셨고 이제 둘째 아들은 윤봉길 의사가 떠나간 다음에 태어났는데 한 10살쯤에 이제 복막령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만 장남인 저희 아버지만 이제 성장해서 결혼도 하시고 아이도 낳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손주 손녀를 두신 자녀는 윤봉길 의사로서는 딱 한 분이네요. 네, 네. 그래서 저를 되게 재미있게 표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윤봉길 의사가 떠나실 때 한번 안아보고 내려놨던 그 아이가 낳은 아이가 저라고. 한번 안아보고 떠나신 네. 그 아이가 아버지군요. 네, 네. 그분의 큰딸. 네. 네. 어려서부터 얘기는 진짜 많이 들으셨겠어요? 할아버지 얘기 많이 안 하셨어요. 아버지는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으시고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떠나실 때 그 수줍어 가지고 잘 다녀오시라는 인사도 못하고 이제 부엌에서 일하시다가 가신 다음에 그 신장렬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큰 길을 향해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사람은 안 보였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잘 다녀오시라는 말 한마디라도 했으면 그게 늘 가슴에 있으셔서 말씀을 잘 안 하셨어요. 그러신데 이제 막 우리가 졸르면 그 말씀하세요. 너무 수줍어가지고 두 분이 눈도 한번 제대로 못 맞춰봤다고. 그래서 정말 열 몇 살. 그 할머니는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랑 몇 년을 지내셨던 거죠? 결혼하시고? 한 5, 6년? 5, 6년. 네. 그리고 그냥 남편은 가버리고. 네. 그 5, 6년 사이에 눈도 제대로 못 맞추고. 그러셨대요. 아이고. 그리고 뭐 대가족 제도니까 뭐 일하기 바쁘시고 농촌이라는 거는. 네. 그리고 할아버지는 또 밖에 생활하시기 바쁘시고 그래서 예. 그 말씀하시는 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아침에 노주발 이런 거에 이제 도시락처럼 밥을 싸주면은 그걸 가지고 나가셨다 밤에 늦게 오면은 녹그릇은 왜 이렇게 변색이 잘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어두운 깜깜한 데서 그 지프로 그걸 그걸 닦아야 되죠. 닦아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도시락을 싸주고 그랬다고. 놋그릇에다가 도시락을 싸줬군요. 그때는 그 할머니를 그러면 우리 윤 이사님이 몇 살 때까지 계셨어요? 제가 84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할머니가. 84년? 88년도에 돌아가셨구나. 그러니까 제가 한 30. 그 그래도 오래 할머니랑은 그래도 계셨네요. 그렇죠. 할머니가 저희 다 길러주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자제분이 셋이었는데 하나밖에 못 기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엄마가 자식을 많이 낳았죠. 딸 6에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우와.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딸이 많으면 딸을 많이 낳으면 이제 시어머님이 좋은 소리 안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희 할머니는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도 너무 좋으셔가지고 정말 애지중지 길러주셨어요. 일남육녀의 장녀시네요. 그러니까. 네. 그 할머니도 윤봉길 의사와는 5, 6년만 지내셨으니 별로 이렇게 살가운 얘기를 듣기는 좀 그랬을 거고 그렇죠. 아버님은 뭐 아무런 기억이 없을 거고 개인적 그렇죠. 인연으로는 그죠? 네. 그러나 이 국가가 인정하는 또 국가가 그 기억하는 윤봉길 의사에 대한 거는 어려서부터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남다른 어떤
뭐 어깨가 무겁다 이런 걸 좀 느끼셨어요? 어땠어요? 그랬죠. 늘 아버지나 할머니가 다른 말씀은 없으시지만 그 말씀은 꼭 했어요. 할아버지가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절대로 할아버지 이름에 누가 되는 사람은 예. 되지 말아라. 니네가 뭐 잘난 사람이 되라는 건 아니다. 그 말씀은 항상 하셨기 때문에 예. 제가 좀 뭐랄까 밖에 나왔을 때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 또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도 그러셨어요. 친구들하고 잘못하면 벌을 쓰면 저만 벌을 세우시는데 그 하시는 말씀이 너는 윤봉길의 송년대 이렇게. 그렇죠. 다른 사람이 다 그래도 너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알게 모르게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어려서는 되게 싫으셨겠다. 싫었죠. 싫었는데 이제 나이 먹어서 생각하니까 그래도 그나마 그랬으니까 내가 이 정도지 그렇지 않았으면 얼마나 천방지축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죠. 저희가 이 관련 기사나 이력 사항을 쭉 보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과정에 이제 국민대통합위원회 쪽에 뭐 일 맡으시고 네. 그 이전에는 뭐 전혀 이런 활동을 안 하셨더라고요. 네, 안 했었어요. 네, 네. 그냥 저는 어떻게 보면은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그렇게 그냥 이게 소중한 역사지만은 보통 사람이 아는 정도밖에 모르고 그랬었죠. 근데 제가 그 어떤 계기가 돼서 그 처음으로 진짜 상해를 갈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저희 할아버지 그 순국일에 맞춰서 가는 거였었는데 그때 거길 가니까 그 날씨가 정말 음습한데 그때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독립운동 하셨던 사람들이 얼마나 독립이 절실했으면은 나라를 떠나서 이곳에 와서 이 고생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또 이제 이런 행사가 있으면 시간이 되는 대로 또 제가 참석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씩 그런 활동은 했었죠. 그런 활동 외에는 그냥 뭐 직장 생활 하시고 그렇죠. 자녀 기르시고 그렇게. 네. 예. 그러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요청할 때 오케이 하신 게 어찌 보면 정치권에는 첫 발인데, 그죠? 그렇죠. 그 첫 발의 결심의 계기는 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이 굉장히 갈등이 심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갈등을 해소하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제 생각은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독립운동의 역사도 정말 중요하지만 독립한 이후에 산업화 민주화를 이룬 이것도 굉장히 정말 자랑스러운 역사인데 당연하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을까? 우리 내부가.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나는 그게 이제 국민대통합위원회. 네. 그 이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좀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좀 소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컸죠,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고. 그랬는데 그로부터 벌써 이제 근 10년 가까이 흘렀는데 우리 내부의 갈등은 더 심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속상했고 정말 우리가 독립운동 정신을 올바로 받고 있다면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다시 어르신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울 때 그때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자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독립기념관장을 첫 여성 독립기념관장 지내셨고, 그죠? 네. 그만두시는 과정에서 조금 논란이 있었어요. 그때 피우진 보훈처장이 외압을 넣어서 그만두게 사표를 내도록 했느냐. 반대로 또 청와대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말렸다. 그래서 임기를 마치고 나온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진실이 뭐예요? 피우진 처장이 사표를 낼 거를 이제 저한테 요구를 했는데 제가 그때 사실은 독립기념관장을 뽑으려면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 요청을 해서 제가 그냥 정상적으로 과정을 좀 밟으면 안 되겠느냐 그랬는데 임기 마치는 거랑 거의 똑같으니. 그랬는데도 굳이 이제 사표를 내라는 말을 해서 제가 생각하니까 내가 이런 선례를 남기면 다른 독립운동가 후손들도 또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안 되겠어서 이제 이런 분 저런 분들한테 이제 상의를 했죠. 그랬는데 이제 피우진 처장이 전화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으니까
사표를 안 내도 된다고 저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표를 안 내고 이제 정상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전반 그 과정이 정리가 됐고요. 네. 이번에 자유한국당은 언제 영입 제안을 받으셨어요? 지난 여름. 작년 여름? 예, 일찌감치 받으셨네. 예. 받자마자 오케이 하셨습니까? 아니 저에게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고. 예. 어떤 고민을 하셨고 어떻게 결심하셨어요? 우선 저는 이제 정치라는 영역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건데 과연 내가 이런 새로운 영역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또 잘해낼 수 있을까? 네. 그리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어떻게 보면 대표해서 가는 길인데 예. 내가 그들한테 또 어떤 누를 끼치는 건 아닐까 이런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예. 결심하시게 된 배경은?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님한테 이제 말씀드렸더니 네가 독립기념관 관장 잘 해냈으니까 또 새로운 길에서 잘 해내면 그것도 또한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조금 용기를 얻고 네.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그래도 저라면 그래도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자는 말을 할 때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네, 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결심하게 됐죠. 상대적으로 이건 이제 국민 여론의 분포도 물론 좀 다르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지금 입당하신 자유한국당이 다른 당에 비해서는 좀 일본과 가까운 정당이다라는 식의 국민적 인식이 있는 건 느끼고 계시죠? 그렇죠. 그죠? 네. 그건 혹시 부담되지 않았어요? 그거는 별로 생각 안 했어요. 생각 안 하고. 네. 뭐 조금 더 직설적 표현을 쓰면 일각에서는 뭐 네티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지만 토착 외구 뭐 이런 용어까지 있는 걸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는 정당에 내가 간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오히려 그 말 속에서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은 자유한국당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그 정신을 이어받는 정당이 된다면은 그러면 대한민국 100% 통합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당의 경우는 그것을 다 이어받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외치고 있죠. 왜냐하면 이분법으로 할 때 딱 예.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보면은 자유한국당마저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국민이 모두 원하는 대한민국이 되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윤주경 이사가 그 당에 들어가서 그 당을 그렇게 독립운동의 정신을 이어받는 당으로 탈바꿈을 시키겠다? 그 말인가요? 그런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오해받는 면도 많잖아요. 지금까지 뭐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보면은 그런 어떤 독립운동가 후손들에 대한 예우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그들도 한 번도 제가 그 정미위에 있을 때는 양당이 모두 똑같은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히 제가 개조시킨다 이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아니 그러니까 독립운동가 후손에 대한 예우 이런 정책적 쟁점에 대해서는 뭐 여야 간 견해가 별로 없었으나 뭐 최근에 특히 한일 관계가 굉장히 좀 갈등 악화 뭐 이런 양상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소미아 파기를 뭐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등등의 논쟁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취한 정책적 노선은 어찌 보면 일본과 너무 갈등하면 안 돼. 뭐 이런 쪽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이제 미래를 생각해서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해. 우리가 일본을 제껴놓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도 하시는 말씀이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공존하면서 공존할 때 비로소 평화의 세상이 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사실은 일본에서도 그 역사 문제를 가지고 경제 문제로 풀어가려고 하고 이 혐한을 부추기는 건 정말 일본이 잘못이죠. 그렇죠. 그건 분명히 잘못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만으로서 두 나라가 치닫는다면은 아니 그러니까 그쪽이 먼저 우리한테 자극을 한 거잖아요. 도발을 한 거잖아요. 경제 보복 조치를. 그렇죠. 우리가 맞대응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거는 맞대응. 근데 그 맞대응이라는 것을 꼭
혐한이라든지 우리가 또 혐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일본 국민을 미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물론이죠. 그런데 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거기까지 이제 치달을 수밖에 없는데 그 전에 알겠어요. 현명한 알겠어요. 예. 어떤 외교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정치권에 가시면 여야를 다 아우르는 모두가 통합되는 또 한일 관계도 좋아지는 그런 역할을 하시겠네요. 그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뭐 제일 하고 싶은 거 딱 한 가지만 짧게 말씀하시면. 저는 독립운동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는 내 어떤 역할을 하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된다면 독립운동 정신이라는 거는 정의, 자유, 평화를 추구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예.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돌아가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는 것에 제가 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지역구 출마하시나요? 아니면 비례대표로 가시나요? 지역구는 아닙니다. 아, 비례는 그럼 약속을.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활약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헌 윤봉길 월진회의 윤주경 이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